일단 오늘 이성우 선생님한테 제 강의를 부탁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성장 스토리를 좀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 같은 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뭐 제 이야기를 많이 한들 별로 이렇게 좋아지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뉴스캔 사업을 28살 때 만나서 지금 몇 살이시죠? 26살. 26이시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입니다. 저는요? 저는 28살 때 그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생을 하는 순간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 순간에 친구를 통해서 뉴스캔을 만났고 이 뉴스캔을 이제 진행을 한 지는 이제 4년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목이 타죠? 네, 물 주고 있어요. 뉴스캔 사업은 이제 4년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회차 팀메이트를 마감을 했고 열심히 뉴스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이제 왼손으로 쓰면 굉장히 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써서 글씨가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못 알아보실 수 있는데 노력하시면 보일 수 있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왼손보다 잘 썼어요. 5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는 그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든 먼저 첫 번째 옳은 일인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은 하시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게 제동을 걸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든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든 이 일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일 수도 있고 기회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뭔가 옳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옳은 일인가에서 먼저 사람들이 해결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옳은 일이라고 다 일을 하진 않아요.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투자로서 매력이 있는가, 내가 어쩌면 투자를 넣어서 전업으로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옳은 일이고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뉴스킨 외적으로 뉴스킨 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한 회사가 한국에 3,000개 정도가 돼요. 3,000개 중에 뉴스킨인 이유, 뉴스킨이라는 제품이 괜찮은가, 회사가 믿을만한가, 이런 믿을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런 얘기 듣죠? 이미 뉴스킨 끝났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뉴스킨이 옳은 일이고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으면 뉴스킨 괜찮은 거야. 일단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투자하기든 전업이든 나한테 매력이 있어. 세 번째, 회사도 좋고 제품도 괜찮아. 네 번째에서 내가 지금 했을 때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만족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전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투자로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지 1년 미만의 사업자분들이 또는 투자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5가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26살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대학생이 갑자기 뉴스킨을 시작한 건 저한테 첫 사회생활이자 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6살 딱 시작을 했을 때 기계를 막 공부하고 자동차 공부하던 애가 누군가를 만나서 피부로 이야기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러면서 7개월의 시간 동안 굉장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더니 그 후에 7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팀메이트가 됐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트레이닝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캔의 보상도 중요하고요. 얘기하는 것 제품 데모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 5가지를 이해를 하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일이 어쩌면 저희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렇게 볼게요. 로드 교사께 경제사 분야를 전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주스 마이크 잠깐 놓고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분명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는 게 내가 일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과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서 사업이냐 자영업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봤을 때 저희 이모부는 사업을 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자동차 깔판을 만들어서 현대글로비에서 4% 납품을 해요. 예전에는 자동차 깔판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들게 되니까 이게 병균이나 세균을 옮긴다고 해서 자동차 깔판을 아주 초경량 합판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처음에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저희 이모부께서 그 깔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붐이 됐고 경주에 한 50억 정도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납품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 거죠. 이모부는 한 2달 정도 골프를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어떤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유통 사업 분야, 너무 많은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큰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우리 백종원 떠올리죠? 프랜차이즈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직접 프랜차이즈, 학습형 프랜차이즈, 뭐 사업형 프랜차이즈, 제품형 프랜차이즈 4가지가 있는데 제가 프랜차이즈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4가지 중에 한 가지 직접 프랜차이즈가 가로 열고 아메이 A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랜차이즈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걸 개념으로 잡고 갈게요. 큰 사업의 테두리 안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뭐가 있냐면 뉴스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뉴스캔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이게 프랜차이즈구나 하고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죠. 그 후에 이게 사업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마케팅 즉 뉴스킨을 선택을 했는데 주변에 누군가한테 뉴스킨을 이야기하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죠? 다단계라고 불러요. 다단계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피라미드라고 얘기도 하고요.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3가지를 정확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셋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3가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보면은 다단계에 대해서 우리 인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단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좋게 생각하나요? 얘기하게 돼요? 별로 안 좋아요. 겉옷 좀 보실게요. 다단계라고 얘기하면 왜 어떻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다단계 하면 왜 인식이 나쁘죠? 뭔가 빚을 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집을 날린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뭐라고 하냐면 사재기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윗사람만 돈을 번다고 하죠. 그죠? 윗사람만 돈을 번다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뭐 끌어들인다는 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진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단계의 뿌리 뽑아야겠죠. 사회 악이잖아요. 대선 주자 나와갖고 다단계의 뿌리를 뽑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라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확하게 다단계는 합법이에요. 합법.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치국가 안에서 나라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단계라는 합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이 있을까? 그걸 봤더니 이런 피라미드의 인식 때문에 이런 3가지가 혼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한 달 정도 미국 여행 갔어요. 근데 미국 여행에서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있는 관광지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어봐요. 왜 웃으시죠? 저 중국인처럼. Are you Chinese라고 물어보는데 너 중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왜 저한테 중국이냐고 왜 물어볼까요? 제가 진짜 중국 사람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그 관광지에 놀러오는 아시안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시안의 대부분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 사람한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야. 나를 배려하는 거죠. 왜냐면 너 한국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 대부분의 아시안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중국인이 아니죠.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중국인처럼 보이고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성능형 1번 출구에 나갔는데 금발에 눈동자가 파랗고 얼굴이 하얘.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죠? 미국 사람 같아요. 왜? 호주 가보셨죠? 호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국 사람일 수도 있고 뉴질랜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 제일 익숙하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라미드가 이제 불법 피라미드가 판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었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이 피라미드에 대한 어떤 된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면 중국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중국인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모든 일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예요. 다단계를 제가 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단계 집중으로는 첫 번째 보험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험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이성원 사장님. 두 번째는 뭐 자동차 딜러, 카드 딜러, 뭐 정수기, 뭐 학습지. 학습지라고 하면 응질이나 교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구르트 하셨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랬어요. 당판 화장품, 설화수 아무리 하셨나?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 7가지 정도 썼지만 7가지가 다단계 법에 접촉을 받는 다단계 업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절대 나쁜 일 아니죠. 근데 좋은 일인가요? 제가 아닌가요? 질문 좀 잘못했죠? 이 일들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런 직종이죠. 어떤 직종이죠? 우리는? 영업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이미지 떠올리면 아 저건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주변에 누군가 보험을 해. 이성원 사장님 보험하셨죠? 누군가한테 연락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이성원 사장님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아니면 만나고 싶고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쪽 구조 자체가 이 일들은 특별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맞죠? 우리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이 되려면 FC가 돼야 돼요. FC를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맞나요? 네. 제가 보험 쪽을 잘 몰라요. FC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계좌번호, 통장 계좌번호가 있어야 돼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보증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다단계 업종에서 일을 하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FC가 됐어. 보험이라는 건 정말 우리한테 삶에 필요한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이에요. 내가 만약에 물어봐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아, 사장님 너무 어렵다.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너 지금 너라고 하면 안 되죠? 비슷해 보여 나는. 자, 사장님 혹시 지금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연금보험 가입해 보시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연금보험 가입하셔서 한 20년 정도 가입하시고 10년 정도 거치시키면 한 나이 한 70대부터 죽을 때까지 한 7, 80만 원, 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괜찮지 않나요?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 그럼 만약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 돈을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월 10만 원 정도를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보면 이게 보험이에요.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이 월 10만 원짜리 보험 상품을 내가 팔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나한테 100만 원 정도의 단발적인 수입을 줘요. 뭐 회사마다 다를 거고 상품마다 다를 거고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죠. A라는 사람이 월 10만 원 정도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샀을 때 회사에서 나한테 100만 원의 단발적인 수입을 주는 거예요. 또 B한테 얘기하죠.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네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네 와이프하고 자식은 어떻게 해? 갑자기 큰일이 당하잖아. 그럼 그런 일을 대비해서 한 월 10만 원 정도 생명보험을 가입해보는 거 어때? 또 저축성이야. 괜찮아. 해보자. 괜찮은 사람이 만약 B의 상품을 샀다. 그럼 나 회사에서 또 얼마 받죠?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야. 100만 원 받는데 단발적인 수입이지만 회사마다 60%를 주고 40% 나눠주는 데가 있고요. 뭐 40을 주고 60을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나눠준다는 걸 깔아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가 이 영업하는 다단계 업종에 일하는 사람의 족수예요. 가장 큰 족수.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깔려있는 돈이 많아서. 어쨌든 그래요. C도 있고 D도 있고 내가 만약에 월 1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사람 A, B, C, D 4명의 소비자 찾았다 칠게요. 4명한테 상품을 파는 거야. 그럼 나 이번 달 얼마 벌었죠? 이번 달 5월 달에 내가 이렇게 4명의 소비자한테 상품을 팔았다면 이번 달 400을 벌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다단계업의 매력이죠. 정말 자본도 없이 내 노력과 어떤 열정과 시간을 가지고 내가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인 다단계업 중에 가장 큰 매력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다단계업을 합법인데 이 법치국가에서 합법인데 법전을 다 펴서 이게 무슨 법이냐 다단계가 뭐냐라고 보면은 두 가지를 하면 다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재화를 유통한다. 재화라는 건 서비스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유통하는 걸 파는 거야. 그런 일을 하면 다단계고요. 또 두 번째 나와 같은 사람을 증진하게 되면 다단계. 내가 이걸 팔면서 야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모든 행위 그런 일들을 다단계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보험 FC는 또 뭐하죠? FC를 리크루팅 하겠죠. 네. 그리고 이 FC한테 얘기하게 주변에서 있을 거야. 우리 보험에서 무슨 사업 설명했는데 한번 가서 들어와서 그냥 앉기만 해도 5만 원씩 줄게. 이런 거 권유를 받으실 수 있을 거야.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FC.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달에 내가 400을 벌었어요. 내가 내년 5월 2018년 5월 달에 내가 또 400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골동해야죠. 새로운 소비자 4명을 찾아서 또 보험 상품을 팔아야지만 400을 벌어요. 다음 달 6월 달에 또 400을 벌려면 새로운 소비자 4명을 찾아서 또 보험 상품을 팔아야지만 400을 버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월 초가 되면 다시 제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런데 우리 입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라는 FC는 어쨌든 리크루팅도 하고 보험 상품도 팔지만 우리 회사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회사는 A, B, C, D의 4명의 소비자 자산을 구축한 거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A, B, C, D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10만 원씩 매달 돈을 내겠죠. 어디에 돈을 내죠? 회사에. 회사에 돈을 내요. 회사에. 나한테 돈을 내는 게 회사에 돈을. 나하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상품을 팔았을 때 회사는 나한테 100만 원 주고 나하고 회사는 끝이에요. 끝인 반면에 이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돈을 내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요? 절대 들어오지. 이 사람이 일을 그만뒀어. 그럼 이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돈을 낼 때 누구 소비자죠? 회사 소비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만약에 이 ABCD 소비자 4명을 1년 동안 50명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명씩 1년에 50명 만자. 그 50명을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내는 소비자 50명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만뒀어.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죠? 나라는 FC를 통해서 소비자 자산 50명을 만든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내 소비자 자산 50명. 그걸 우리는 소비자 자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또 다른 일로 볼까요? 카드로 볼까요? 내가 정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랑 영화 볼 때 삼성카드 하나 만들면 연회비가 10,000원이거든? 근데 1년에 영화 10번 보는 게 무료야. 괜찮지 않아요? 10,000원도 영화비라고 치고, 그죠?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만 쓰면 된대. 어차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쓸 거고 연회비 10,000원인데 이거 하나 만들면 공짜 영화 10번? 이거 남는 자산에 만들었어. 그럼 내가 FC 입장에서 카드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반마지막 15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가면 막 자꾸 카드만 들라고 하잖아. 5만 원 줄 테니까.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만 원 5만 원 주고 내가 10만 원 가는 그런 거죠. 근데 만약 나는 카드를 4명한테 팔게 되면 이번 달 60만 원 벌었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나는 60을 벌었지만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 사람들이 매달 30만 원 이상씩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30만 원 이상씩 돈을 쓸 때마다 3% 수수료가 회사에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만약 카드를 10명한테 팔고 100개를 팔았어. 그럼 카드를 100개 팔았을 때 100명의 소비자가 매달 3% 수수료를 그 카드 쓸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 자산이라고 해요. 소비자 자산은 우리 지금 SK텔레콤 통신을 쓰죠? 전화 쓰죠? SK텔레콤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쓰는 통신료가 꼬박꼬박 돈이 들어가죠. 뭔가 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 구조를 우리는 사업이라고 부르고 모든 회사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다단기업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의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단기업은 좋다 나쁘다? 질문 잘못됐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요. 매력 있는 일은 맞지만 이 구조 자체가 내 사업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성호 선생님은 뉴스캐널 사업을 선택하셨나요? 네. 피라미드는요. 이런 피라미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3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에 1000만 원 번 벌어볼래? 괜찮지 않아요? 300만 원 투자해서 6개월에 1000만 원 버는 세상에 있어요? 수익성이 300%인데? 저 같으면 무조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너처럼 300만 원 투자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면 300 투자하면 나한테 한 10에서 20%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얘도 300을 투자했죠. 그리고 300씩 투자할 사람 2명을 데리고 얘도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되면 얘도 이렇게 돈을 받고 이런 구조에 나도 이렇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밑에 물 퍼서 위에 거 주는 거예요. 폰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 돈 놓고 돈 먹는 구조 얘는 그래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구조는 금융회사 수신행에 불법은 나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두 명. 근데 갑자기 얘가 한 명은 하겠는데 한 명은 못 하겠대. 나 진짜 친구 한 명밖에 없어. 내 친구 걔 한 명은 300을 낼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은 난 깜깜해. 그때 내가 뭐라 그래요? 앞뒤 보통 양쪽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나한테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빵꾸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재투자가 되는 또는 밑에 누군가를 깔아주죠. 깔아준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깔아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 입장에선 내가 만약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스폰서가 누구예요? 이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스폰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내가 깔든 어쨌든 재투자했다고 칠게요. 이쪽은 빵꾸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뭔가 돈을 벌고 구조가 돈을 벌었지만 이 빵꾸는 다시 이렇게 2명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내가 재투자했을 때는 내가 2명을 또 어떻게든 했어. 그럼 또 4명 빵꾸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빵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절대 이 빵꾸는 메워지지 않는 빵꾸. 그럼 내 입장에서 300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 일에 이 빵꾸가 메워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이 일에 계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만두겠죠? 이 사람도 그만둬요. 그래서 위에부터 무너지는 구조가 피라미드. 절대적으로 위에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피라미드 회사, 피라미드 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평균 수명이 2년에 3년. 3년 안에 무조건 회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위에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또 새롭게 생기는 회사, 이름이 바뀌는 회사에 가서 또 이걸 구축해요. 그리고 돈을 먹고 튀는 거죠. 튄다기보다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런 치고 빠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단계 쟁이들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쨌든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있다면 혹시 매력 있어요? 사장님? 저는 해볼 만한 것 같으세요? 피라미드 구조. 얘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이라고 했는데 얘가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을 내고 돈 놓고 돈 먹는 구조예요. 어느 나라 가제트라는 어떤 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나라의 알바니아인가? 알바니아 60%가 70% 사람이 폰지 게임을 하다 나라가 망했대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폰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봤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왜 300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에는. 300을 투자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손해를 봐봤자 300밖에 손해를 볼 게 없는 건데 구조상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300 정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300 정도 투자금을 한번 낼 만한 정도. 근데 왜 사람들은 집을 날리는 사람이 크게 손해봤다는 사람이 어떤 나라까지 막 망해버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더 매력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먼저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 불법의 합법을 가져가는 방법은 300만 원 투자하고 돈 넣고 돈 모으는 게임을 하지만 300만 원 주고 뭔가를 사면 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한 친구의 형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한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막 설명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회사를 설명하니까 어떤 회사냐면 게르마늄 패치를 2개 사면 사업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110만 원까지 하나 사고 내가 하나를 더 사면 사업자가 돼. 2개씩 살 사람을 내가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 합법으로 위장했어요. 왜냐면 돈을 낸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뭘 샀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구조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바꿔볼게요.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칠게요. 투자해볼래요? 네. 아니. 별로 안 내킨다고 얘기했어요. 별로 안 내키죠? 별로 안 내켜. 그래, 300을 그냥 투자하는 것도 별로 안 내켜. 2명씩 300 데리고 오는 것도 안 내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내 양심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투자야. 그냥 네가 300 투자해. 그러면 내가 1.5배 줄게. 괜찮잖아요? 대신 1.5배를 1년 52주 동안 나눠줄게. 300 1.5배면 얼마죠?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1년 52주 동안 한 달에 일주일에 8만 원씩 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게 진짜면 300을 내가 어떤 투자하는 목적성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죠. 300 투자해서 1.5배 52주 동안 그 돈을 받는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네, 괜찮네요. 이제 좀 할만하죠. 좀 넘어왔어요? 좀 넘어왔어요? 그러면 300을 투자해서 1.5배를 일주일에 8만 원씩 52주 동안 주겠다. 조금 할만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300을 투자했는데 450만 원 1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소름 돋아요, 안 돋아요? 소름 돋아요. 그럼 1년 동안 정말 돈이 들어온 통장을 보고 너무 신기해. 그럼 내가 300을 투자할까요? 네. 3,000 투자했으면 3,500을 벌어요. 4,500을 버는 거 아니야? 네. 아깝잖아요. 내가 그 친구 좀 더 투자할 걸. 그러면서 내가 3,000원 투자. 갑자기 다음 또 1년 동안 일주일에 8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진짜 4,500씩 들어온 거예요. 2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와서 한 번도 회사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 번도 제 날짜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소름이 더 돋죠. 막 미치겠죠. 3,000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4,500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3억 투자했으면 4, 5천이 되는 거예요. 또는 와 이거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줘야겠다. 가서 얘기하자. 야 통장 봐. 2년 동안 한 번도 안 주고 들어왔어. 괜찮잖아. 투자만 해. 그럼 일단 300부터 시작해봐. 나도 처음에 300해서 후회했다니까. 지금은 3천 3억 투자했어. 300만 투자해. 근데도 안 해. 야 일단 내가 내줄게. 손해볼 거 있어?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다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300을 투자했어. 1년 동안 소름 돋았어. 3천 투자했어. 또 얘기하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해. 돈이 막 계속 불어나. 근데 막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라시가 돌아. 갑자기 이게 어쨌든 난 투자성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 투자 기관이 되겠대. 어떤 은행하고 합병이 돼서 전문 투자 기관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한테 1.6배 수익성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는 건 타이밍이야. 그러면서 미친 듯이 막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저기 지금 투자하면 1.6배, 원래 1.5배인데 통장 봐봐. 3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돈이 들어왔어. 미친 듯이 막 회사 돈이 모이겠죠? 돈이 막 모이는 그 순간 회사가 없어.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야. 마스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마스터 영화 얘기한 거예요. 이 마스터 영화가 어떤 회사를 접근하면 제이유라는 회사를 붙였어요. 제이유. 제이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제이유 네트워크. 네. 피라미드 회사는 제가 수명이 몇 년이라고 했죠? 길어봐야 3년. 근데 제이유는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5조 6천억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모이는 그 5조 6천억이 막 모이는 그 시점에 마스터 영화에서 3년을 갖고 이병헌이 튀어요. 찌라시를 흘리면서 막 3조까지 막 회사에 몰리는 그 순간에 돈을 갖고 튀는 거야. 해외로 필리핀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막 엄청나게 속출하죠.
제이도 그걸 2개, 5조 6천억. 5조 6천억이면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5조 6천억이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에 60억씩 이자예요. 맞나요? 맞아요. 한 달에 60억씩 이자, 5조와 그런 돈이에요. 아니, 5조 6천억을 갖고 튄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35만 명의 피해자가 그대로 내가 투자한 돈을 1원도 받지 못하고 보통 그렇게 한 3년 정도 돈이 들어오면 내가 돈을 빼지 않으면 더 투자하겠죠. 그게 피라미드예요. 요즘에는 막 금융사수행위를 불법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올려지는 게 고등어도 있고요. 고등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기능성 속옷부터요. 예전에야 옥장판 뭐 이상한 제품이지만 옥장판 그 제페라이프 다 똑같아요. 이런 게 피라미드예요. 돈 넣고 주머니 우리 하나만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르만을 펼쳐 2개 사면 사업자야. 2개 살 사람 2개 살 사람 찾는 거야. 그렇게 사게 되면 돈 밑에 퍼다 이렇게 주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있어서 소비자 그 게르만 펼치가 진짜 좋아서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팔찌를 사겠어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 팔찌를 사겠죠. 그럼 사업자 되기 위해서 사업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해도 그 회사의 소비자하고 사업자의 수가 맞지 않으면 1대1이면 피라미드예요. 소비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한 분야인데 정상적인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제품을 사고 사업을 위해서 제품을 번영하고 그런 행위만 일어난다면 피라미드는 뭐예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구조는 굉장히 위험해요. 나라에서 막고 있고요.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이 선생. 그래도 나는 3년 동안에 돈이 들었으면 1년만 치고 빠지겠다. 그렇게 돈을 번 사람도 있겠죠. 피라미드로 돈 다 잃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돼 버린 거죠.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주변에 한 분은 피라미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단계하고 구조하고 좀 비슷하게 볼게요. 다단계 구조에서 보면 아까 이 FC가 방파화성품이라고 우리가 이게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가 오리, 설화수, 헤라 이런 분들과 내가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착각을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냐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30% 마진을 보고 물건을 팔아요. 근데 기획상품 같은 게 나오면 먼저 사재기를 해요. 거기는 외상을 줘야 돼, 그 물건을. 그래서 만약 100만 원씩 받았어. 그럼 100만 원씩 받아서 내가 그 물건 다 팔죠. 그럼 거기에 70%만 회사에 다시 재입금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사재기 하는 건 걔네들이 사재기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70%를 입금한 30%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씩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팔았어. 그럼 나한테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죠? 돈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돈을 쓰면 회사 입장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죠? 회수를 못 하잖아요. 돈을 썼으니까. 그럴 일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보험도 내가 뭔가 가입을 했는데 내가 해지한 거야. 근데 내가 그 돈을 썼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났잖아요. 그런 걸 회사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게 보증서예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보증서라는 건 그런 어떤 작용을 해요. 이 FC가 내가 아까 30% 마진을 보고 팔고요. 그리고 내가 FC를 리크루팅하자. 오희 생활 건강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FC고 내가 누군가 집에서 놀지 말고 출근 도장 찍고 한 달에 100만 원 좀 팔아봐. 어차피 화장품 쓰는 거잖아.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럼 얘가 FC 했어. 그럼 얘는 내가 딸이 되고 얘는 엄마가 돼. 엄마하고 딸이 돼. 거기는 엄마 이렇게 불러요. 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딸을 리크루팅 4명 하면 거기 부장이 돼. 그리고 뭐 6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장 이렇게 되고요. 그런 시스템, 판매 시스템, 판매원 시스템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얘 딸도 갑자기 딸을 또 낳겠죠. 그럼 손녀가 되는 거죠. 손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손녀는 나하고 보상 체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단계 1단계에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후죠. 화장품 쓰죠. 화장품도 쓰고
쓰고 치약도 쓰고 뭐 샴푸도 쓰고 주방세 뭐 어쨌든 내가 생활하는 용품 같은 건 쓸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을 썼어요. 처음. 제가 기계를 전공해 저희 대학교에 남자 200명, 여자 9명이었어요. 그리고 9명은 학교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 기기공학과에 다니면서 여자가 없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여드름이 너무너무 화장성이 심했고 정말 피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외모에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외모에. 무식이 안 했으면 지금도 별로 관심. 옷 입는 것도 사실 와이프가 다 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도 사다 줬어요. 시장에서 그냥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사실 사다 줘도 잘 안 써. 막 몇 개월 써. 뭔가. 보통 남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데 돈을 쓰는 것도 관심도 뭐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나한테 5,000원짜리 사다 준 엄마가 자기는 에스티로더 쓰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1대 파트너 사장인데 어쨌든 에스티로더라는 제품 볼게요. 에스티로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이렇게 생긴 갈색병이라는 그 에센스가 있어요. 얘가 원가 그 제품이 한 15만 원 정도예요. 15만 원. 백화점에서 15만 원. 근데 얘가 원가를 보니까 원가가 얼마 정도 하냐? 원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한 몇천 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가가 580원이에요. 그 에스티로더 에센스에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 580원. 그리고 케이스가 더 비싸요. 그 케이스로 완제품이 되는데도 많은 사람이 인력도 필요하고 공정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완제품이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원가가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우리가 찍어 바르는 그 원성분은 580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개돼 있어요. 580원짜리가 왜 우리는 15만 원에 사야 하는 걸까? 뭐 사실 모든 유통이 다 그렇겠지만 보니까 29단계 유통 과정이더라. 우리 29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샘플을 뿌리고요. 더 이쁜 광고를 쓰고요. 이러다 보니까 15만 원이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로 전 단계에 백화점에서 샀다 칠게요. 백화점에서 15만 원 주고 돈을 사잖아요. 그럼 딱 반을 백화점이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15만 원에 준 돈이 이 제품하고 상관없이 9만 원을 백화점에 가져간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유통단계 하나만 줄여서 우리가 백화점 전 단계에서 샀으면 얼마에 샀어요? 9만 원. 9만 원 싸게 샀으니까? 아니죠. 7만 5천 원. 그럼 그 전 단계에 샀으면 더 쌌죠. 그게 유통 과정을 아예 다 극단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면 바로 사게 되면 한 7천 원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 어떤 유통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제품은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유통 과정 다 없애자. 로드샵 다 없애자. 샘플 다 없애자. 광고 다 없애자. 그냥 정말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쓰게 만들자. 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제품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착각해요. 뉴스킨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뉴스킨에서 안 나온 제품은 다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사왔어요. 정상적인 네트워크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보다 훨씬 질이 좀 싸요. 훨씬 질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요. 비교해보면요. 이 15만 원짜리가 580원인데 뉴스킨은 38,000원짜리 아마 이거 수분크림, 뉴스킨, 미스터 크림 다 써봤죠? 38,000원짜리 원가가 얼마? 20% 6,600원이에요. 15만 원짜리가 580원인데 38,000원짜리가 2,600원. 아주 유치원 유딩도 알아요. 둘 중에 얘가 10배 원가가 비싸죠. 얘가 5분의 1 가격이야. 그럼 둘 중에 뭘 쓰는 게 현명한 소비자예요? 밑에 거. 그러면 10배나 원가가 주고 비싸면 당연히 썼을 때 느낌도 다르겠죠. 썼을 때 이거 뭔가 다르네? 저는 사실은 아무리 써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발라줘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했었는 것보다 발라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6,600원짜리를 38,000원짜리 6,600원짜리에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쓴다. 만약에 진짜면 모든 제품이 정말 그렇게 진짜면 내가 어차피 맨날 샴푸 쓸 거고 치약 쓸 거고 화장품 쓸 거잖아. 아무리 안 써도 쓸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안 써도 쓸 건데 어차피 내가 쓸 거 한번 월 한 20만 원 정도 제품 바꿔 써보자는 거예요.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품. 그리고 내가 좀 내 몸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요즘에 비타민 다 하나씩 챙겨 먹잖아요. 다 합쳐서 한 가정이라고 치는 모든 상관없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은 굉장히 원시적인 마케팅이에요. 계속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뭔가 더 웅장해지고 그럴 때 우린 뭐하죠? 써보고 좋으면 소개하고 이런 원시적인 마케팅은 없어질 수가 없는 마케팅이에요. 정말 그 언제야?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때부터도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아무튼 내가 20만 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 내가 이해가 했죠. 이해도 했고 써보고 느낌도 다른 거 알겠고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알아보고 이런 투자 이런 데서 한번 배워보고 그럼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월 20만 원 나처럼 바꿔쓰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할까? 그러면 B라는 친구 화장품을 여자가 1년에 한 240만 원 정도를 그 클렌징부터 색조까지 화장품에만 한 달에 240을 쓴대요. 평균. 뭐 많이 쓰는 사람이 적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 누구나 한 달에 240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그러면 한 달에 20이라는 돈이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남자분들이.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한 달에 20 쓰면 어떻게 나는 5천 원밖에 안 쓰는데. 근데 진짜 그렇더라는 걸 내가 이해해보니까. 한 달에 20씩 쓴 사람 한 4명 정도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까 다단계 구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죠? 월 10만 원씩 보험을 납입하는 거랑 한 월 20만 원씩 제품 바꿔 쓰는 거랑 비슷한 구조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지금 나도 20 쓰고 얘도 20 나를 통해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기 시작하죠? 맞죠? 처음에 내가 A한테 얘기해줄 게 너무 많아. 뉴스킹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죠.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얘기해줘. 쓰는 방법도 얘기해줘야 주문하는 것 많은 걸 얘기해줘야겠지만 이 사람이 나만큼 이해하고 알았고 써보고 느낌을 알았다면 이 제품을 계속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계속적으로 이런 매출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에 아까 전에 얘네도 내가 뭔가를 설명을 했을 거고 그 사람이 매달 10만 원씩 벌을 내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나한테 100만 원에 약 한 20%가 얼마죠?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억 천억을 벌려고 하고 1억 천억을 얘기하고 뭔가 돈적으로 야 인생 한번 바꿔봐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20만 원의 어떤 가치를 안다면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20만 원을 내가 월 이자로 받든 아니면 자산으로 받는다면 정말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20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20 정도는. 한 달에 은행에 2억 정도 있으면 20만 원씩 들어오니까 다 2억 정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나요? 어쨌든 한 20만 원 정도를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한 달에 은행에 한 2억 정도 있으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2억 정도 은행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구조가 만약 정상적으로 정말 발휘한다면 이런 소비자를 내가 한 30명 정도 만들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권리소득이라고 불러요. 자산에 의한 소득, 자산소득, 비활성소득. 그럼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게 투자의 매력이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인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소비자 30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더니 따박따박 들어 소름 돋죠? 아까 전에 이거보다 더 소름 돋잖아요. 이건 투자고 이건 자산이고 그러면 내가 자산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면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야. 소비자 30명 만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권리소득 들어가. 미치지 않았어. 이게 사업설명이에요.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요즘에 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인스타, 카스, 뭐 SNS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도 너처럼 이 일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한 100만 원씩 버는 것처럼 4명한테 얘기해준다고 칠게요. 그럼 얘도 소비자 30명, 얘도 30명, 얘도 30명, 얘도 30명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겠죠. 그럼 나도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구조가 되면 누리면 한 달에 한 300 정도 번다고 돼 있어요. 300을 버는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소비자 30명, 30명 나한테 소비자 몇 명? 저 혼자 얘기했나요? 30명. 소비자 몇 명이죠? 내 소비자 30명, 여기 내 소비자 30명, 30명, 내 소비자 몇 명? 150. 괜찮나요? 수학 어렵지 않죠? 150명의 소비자에 의해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소비자 자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앞에서 회사만 소비자 자산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소비자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 없어요. 소비자 자산, 나한테 우리나라의 소비자 자산 150명을 갖고 있는 일이 루비라는 직급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뉴스킹이에요.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맨 뒤에 김영수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한 5천 명한 소비자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중에 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소비자 자산 5천 명이 매달 물건 쓰고 바르고 먹고 주문 이러면서 계속 돈이 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회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개념적인 혼돈이 오죠. 내가 대본하러 갔어. 날이 요즘 너무 더운데 갔더니 땀이 막 너무 나. 갔더니 침대지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뭔가 걔가 나를 하등 취급해야 되는 거나 뭔가 나는 대본을 해야 되고 제품을 갖다 줘야 되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방판인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방판과 뉴스킨의 차이가 이 방판 FC와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뉴스킨 사업이라고 불러요. 뉴스킨 영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떤 투잡적인 매력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이게 쌍점인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여행을 이렇게 유학을 애틀란타에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외국을 나간 적이 없어. 근데 뉴스킨하고 벌써 한 10개국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행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근데 막 여행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잡는 게 한국이랑 좀 다르게 불편하고 힘들고 비싸요.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뉴욕 캘리포니아 LA에 놀러 갈 거야. 그럼 LA에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LA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그냥 쉐어링 해줄게 하면서 어플에 자기네 집을 올려요. 그러면 나는 어플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그 진짜 집주인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5만 원에 방 하나에서 하루 잡게요. 그럼 그 나라의 문화도 실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더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플이라는 거가 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그 정말 수많은 숙박업소를 갖고 있는 거죠. 맞나요? 숙박업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자기네 회사에 소유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숙박업소를 갖고 그 하루 자고 싶은 여행객들하고 그 숙박업소를 제공할 사람들하고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이게 플랫폼이에요. 혹시 쿠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에서 제품을 만들진 않아요. 그 만들어주는 사람과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죠. 그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뉴스킨의 플랫폼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누구 회사하고 연결해주는 브로커예요. 브로커.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지. 소개시켜주면 얘가 알아서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IT로 묶여있어요. 엄청난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구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이 세 명이, 세 인종이, 세 나라 사람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봤을 때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네트워크 뉴스킨을 얘기하면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피라미드가 제일 익숙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안 좋게 어떤 인식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다단계하게 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물어봐요. 왜 다단계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 어떤 이미지일 뿐이죠.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일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옳은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요? 내가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은 피해를 받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런 소비자 30명 와서 돈을 버는 나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자 자산 쌓아가는 그룹을 형성한 그룹 리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돈은 소비자 자산에서 버는 돈이니까. 그럼 첫 번째 옳은 일인가 해결되나요? 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가만 보면 초기 사업자인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뉴스킨을 이야기할 때 뭔가 찝찝하게 얘기해요. 뭔가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딱 시작하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누가 뉴스킨 얘기하고 네트워크 얘기할 때 진짜 네가 답도 없어. 이거 아니 뭐 할래? 라는 식으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거의 쌈딱처럼 싸워다녔어요.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고 네가 뭐 할래? 어떻게 이걸 모르는데 안 할 수가 있어? 왜? 저는 정확하게 옳은 일이고 아무도 피해보지 않고 일은 괜찮은 일이에요. 괜찮은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오늘 시간을 떠나서 일이 정말 옳은 일이고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누군가 저희한테 거침없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피해를 한 명이라도 보면 일은 우리 다 그만두죠. 한 명이라도 피해.
오늘 준비한 거 다 해주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에 마무리할게요. 잊을 수 있느냐 우리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믿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일단 안 할게요. 기회가 있는가? 그 소규모 자본,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봐도 지금 이 시대에 혹시 보드게임방 가보신 분 계시나요? 보드게임방.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드게임방에 확 몸을 들이면서 그때 보드게임방을 가본 거였어요. 엄청나게 막 줄 서서 기다리고요. 대기표 뽑고 막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겠어요. 보드게임방은 그런 어떤 탑 어떤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였거든요. 찜질방. 한 20년 전쯤에 찜질방 하나 돈 있어서 만들면 대박 났어요. 거기에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자고 먹고 거기서 다 했거든요. 노래방. 그것도 한 20년 전에 노래방 하나 차리면 꽤 잘 됐어요. 지금 만약에 소자본을 가지고 자영업을 할 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고려 대상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돈 있어서 찜질방 한번 해보려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방 한다면 다 말리겠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보드게임방이고.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열정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이 사회적인 흐름 같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 노래방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어떤 사회적인 기회고 어떤 사회적인 방향이고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사업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기회 사회의 타이밍은 두 가지가 어떤 키워드인데 하나는 최적화라고 우리는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듣죠. 최적화 맞춤. 두 번째는 안티에이징이죠. 뭔가 모든 제품을요, 이제는 커스터마이징, 누군가한테 맞춰서 제품을 전달하고, 운동하셔도 맞춰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맞춰서 제공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안티에이징이라는 부분은 이 시장은 계속 매년 10%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순수 매출이 9조였대요. 9조. 순 영업 매출 뭔가 가져가지 순이익. 다 빼고 순이익이 9조. 순이익이 9조면 또 사장님께서 모르겠지만 한 달 이자가 100억. 그런 어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삼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위기의식에 빠졌어요. 상상이 되세요? 내가 작년 한 해 9조를 벌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한 아이템이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삼성에서 그 영업이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삼성 핸드폰 만드는 거, 반도체 시장. 여기 대부분의 어떤 매출을 뽑는데 중국에서 삼성이랑 비슷한 기술력으로 아주 싸게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 돈을 쓰고 경제를 돌리는 사람들이 한 4, 5, 60대라고 봤을 때 그들이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려고 노력할까요? 지금 이제 3G, 4G를 넘어서 5G를 지금 이제 막 실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더 빠른 인터넷을 쓰기 위해 우리 할머니가 진짜 인터넷 너무 느려 이렇게 할까요? 경제를 돌리는 그 주체들, 돈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심은 뭐냐면 그분들은 안 늙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고 정정해 보이고 싶고 그런 어떤 안 늙을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를 준비하고 있고 2020년에 세계 1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라고 유튜브 네이버에 쳐보시면 모든 자료가 다 나와요. 삼성이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출시하는 핸드폰. 안티에이징 시장이란 그런 거예요. 삼성 화장품, 삼성 건강기능식품. 그러면서 삼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유통할 거냐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의료 어떤 병원, 의사들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삼성에서 독점으로 이제 계약을 따내겠죠. 아니면 뭐 앞에 이제 슈퍼를 가지고 삼성 건강기능식품을 팔 거고 삼성 화장품을 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시대라는 건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건 우리가 아주 어렴풋이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시장이 맞물려서 뭐가 생겼냐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시장이 이제 드디어 다른 곳에서 많이 준비하고 완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에이즈업이라는 거 제품을 계속적으로 2년 정도 됐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근데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맞춤 화장품 우리한테 너무 생소해서 너무 어렵고 아직 사회적인 트렌드나 방향이 그렇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지금 현재 아무래, 키에, 차엠바,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뭘 만드냐면 맞춤 화장품 만드는 거지.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요 단백질 뽑고 피부 와서 화장품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어플 한 5개, 질문상 5개를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바로 바리스타처럼 뭔가 그 뭐죠? 술 만들, 칵테일 만들듯이 거기서 막 이렇게 제조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연하게 여기저기서 막 맞춤 화장품 만들다 보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꾸 이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가 생겨? 맞춤 화장품 법이 생겨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맞춤 화장품 법이 생기고요. 기업에서 모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기업들이 맞춤 화장품을 준비하겠고 완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됐고 소비자 니즈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뭐 할까? 삼성 바이오에 취업해야 될까요? 그럴걸요? 원래 제가 대학교 때 삼성에서 가장 하고 싶은 1위 기업이 삼성에 가장 하고 싶은 부서가 무선 사업부였어요. 왜냐면 PS가 제일 세거든요. 보너스가 50%면 반도체 50%. 삼성 전기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 3천이면 PS가 50%면 1,500만 원이 연말에 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성 전기 같은 데는 PS가 6%, 7%. 그러면 누군가는 2, 300만 원 보너스 받을 때 어떤 부서는 2천만 원씩 보너스 받는 게 삼성의 부서마다 차이예요. 영업이익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갈 때, 대학교를 갈 때도, 과도, 취업도 지금은 삼성 무선사업부지만 어디가 제일 핫할까요? 삼성 바이오가 지금은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취업 1순위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우리는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이 일을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어떤 소비자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활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이걸 스택했다고 봤을 때 어딘가에 취업하지 말자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시장에 있어 내가 아이템을 만들 거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청담동에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한 머리를 해주는데 어느 날 진짜 1시간 동안 자기가 만든 셀프 펌 기기를 저한테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홈쇼핑에 가서 이번 홈쇼핑에 나왔다가 완판되고 대박이 났대요.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워낙 그런 게 있대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임상 실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PPT부터 막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제품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5천만 원 갖고 아이템을 하나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애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6개월 동안 5천만 원 투자해서 제품이 딱 완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렇게 사업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들 아무리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상황 안에서 내적 마케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뉴스킨에서 에이지람이라는 제품은 10년 동안 10억을 얼마죠? 10년 동안 200억을 투자해서 만든 제품이 에이지람이에요. 그 제품을 그냥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200억을 투자해 5천만 원 투자해서 만든 사람도 눈까지 짚고 자기 제품 얘기해요. 5천만 원짜리 제품을 갖고 홈쇼핑에서 대박 났다고 엄청 잘 뻥이 이만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할 거면 에이지람이라는 제품을 갖고 10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서 200억이라는 돈 투자해서 만든 그런 제품, 전 세계 최초 대량한 맞춤 화장품, 안티에이징 제품, 모든 컨셉에 담아낸 그 화장품을 갖고 사업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루미스파라는 게 있죠. 루미스파는 그 겉에만 그 클렌징을 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클렌징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해서 에이지람까지 넣어주는 그런 셀프 클렌징 기기. 그것도 맞춤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솔도 타입별로 있고요. 앰플도 타입별로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이 10월달에 나올 거고요. 그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내년도 나올 거고 내후년도 나올 거고 내후년도 나올 거고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 기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뉴스킨이에요. 그런 걸로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쉬워요. 원시적으로 써보고 보세요. 그렇게 자산이 지금 뒤에 원장님처럼 기호사님처럼 소비자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기회. 내가 할 거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자산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1, 2, 3 이렇게 만들잖아요. 2015년식, 2010년, 2017년식 계속 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5년식 소나타가 나오면 매출이 확 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좀 줄어들어요. 그쵸? 저희 영상 선생님이 그 자동차 쪽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줄어. 그러면 2016년식이 다시 딱 나오면 다시 매출이 올라요. 새 차가 나오면. 근데 2015년식과 2016년식은 속이 똑같아요. 라이트 조금만 바꿨어. 겉모양 조금만 바꿨어. 근데 왜 신차가 내놔야 되냐? 마케팅인 거예요. 계속 뭔가 신데, 근데 뉴 소나타는 달라요. 뉴는 속도 좀 바꿀 거예요. 계속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비슷한 아이템도 계속 내놓는 게 어떤 기회가 된다는데 뉴스키는 아예 새로운 획기적인 사이 타이밍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매년 R&D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카페베네가 연매출 한 2,500억 하던 카페베네가 지금 연매출 700억도 안 되니까 카페베네 망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카페베네 싹 망했어요. 카페베네 본사 돈 엄청 벌었고 그 가맹점을 했던 모든 사업자 사장님은 돈 다 잃었어. 잃었다는 게 아니라 망했어. 그럼 왜 카페베네가 많으냐? 뭐 기업자의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신제품 개발에 게을러야 돼요. 스타벅스와 비교해서 스타벅스는 뭔가 그 하나의 어떤 기획 상품을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막 받고 아니면 어떤 피드백도 받아요. 근데 이게 채택이 되면 정식 메뉴가 되기도 하고요. 텀블러를 봐도요. 텀블러가 굉장히 막 다양해. 매번 바뀌어. 근데 카페베네 맨날 똑같아. 근데 도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런 방향의 그런 제품만 있는 게 앞으로 계속적인 제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뉴스킨의 어떤 기회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킨 사업자의 지금 시작해서 처음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보다 2배 성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음 뉴스킨 프로그램 오픈할 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옳은 일이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매력적인 일이야. 옳은 일이고 매력적인 일이야. 세 번째 제품들 기가 막히고 회사 너무 좋아. 보상도 너무 좋아. 네 번째 와 지금은 어떤 흐름에 맞는 아이템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술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하게 되면 나한테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다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붙어요. 대부분 아니면 지금 사장님들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되나? 투잡 너무 힘든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너무 힘든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분명히 하우투적인 부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야 열정이야, 야 에너지야 이런 거 말고 진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도 들어올 거고요. 1층도 들어올 거고 맞춤형 상품이라는 건 사람 피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사람 피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한 기계가 이 비자라는 기계가 들어오고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얼굴을 딱 찍어. 우리가 맞춤형 상품 법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완제품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내년 카페에서 누군가 커피를 먹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야 화장품 어디서 마셨어? 너 화장품 검사 어디서 왔어? 야, 너 피부 과도 검사했어? 아니면 뭐 어디서 뭐 화장품 만든 거야? 이런 얘기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이미 시장 이 트렌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고 맞춰 쓰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게 되면 화장품 어디서 맞췄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품 검사해보는 게 먼저야. 네 피부부터 검사해보자라는 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야, 우리 사무실에 1층에 그 사진을 딱 찍으면 네 이제 표피에 있는 뭐 주름, 모공, 뭐 색소 침착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뭐 진피 끝까지 어떤 세균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 속 끼니 모든 것들이 주름의 정도, 노화의 어떤 모든 것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야,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이 있죠. 이런 트렌드 안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말에 명분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들이 왔을 때 검사를 받고 검사에 의한 소비자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이나 어떤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뉴스킨 사업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기계가 들어오는데요. 그냥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이런 어떤 맞춤 화장품 시대가 오는데 일단 화장품 검사해봐. 네 피부부터 검사해봐. 또 검사해봐. 피부 검사해보자. 어떻게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 와서 한번 받아보면 돼. 정확하게 이 피부를 정말 정확하게 치정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명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게 우리 사업의 시작. 이 할 수 있는가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누구 만나서 뭐라고요? 피부 검사 받아보자. 그게 우리 사업의 이제 시작이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명분이 없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사장님께서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자라는 게 당장 5월달 중반에 들어올 거고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적인 접점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지금도요. 비자를 갖고 LTO처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비자가 들어오는 순간 한 50명을 초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엄청나게 티업하고 LTO처럼 뛴 거예요. 비자라는 걸 LTO처럼 야, 여기 들어오는데 이런 거 검사 받아서 너한테만 내가 특별하게 검사할 수 있게 티켓 줄게. 너 지금 예약 해봐야 되거든. 어디 병원 가서도 못해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많이 초대해서 담당의 소비자 50명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우투를 생각하시면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마지막에 이상해졌어요. 좋아요. 어쨌든 제가 28살 때 뉴스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면 피부도 굉장히 안 좋고 꼬맹이에요. 꼬맹이. 그러니까 제가 만나시는 어떤 그 어른들 아줌마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 또래 여자들도 많았고 다 다양했지만 만나서 갑자기 막 뉴스캔을 전달할 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28살 딱 취업을 안 하고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됐어요. 학자금 대출이 계속적으로 한 3분기께 뭉쳐서 2분기씩 뭉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이 나가야 되고 내가 생활하는 돈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집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도 제가 다 갚았고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뉴스캔을 선택하니까 뭔가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쓰리잡으로 시작을 했어요. 쓰리잡으로 시작을 해서 뉴스캔을 막 해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LOI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1000포인트가 안 돼서 LOI도 못 넣고 1000포인트를 넣었다고 해도 이게 대리점이 안 되는 거야. 6개월 동안 6천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7개월을 보내고 소비자를 막 만들어가고 소비자가 어느 정도 쌓이고 매니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익숙해질 때쯤 그쯤에 대리점이 됐고 그 후에 7개월이 다양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그만큼 정확하게 많이 해보고 전달해보고 어떤 우리 사업은 기술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제 7개월 같은 기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업은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보상해 줄 게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내면 만데 그 4명이 다 사업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오늘 만에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일도 많지만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 뉴스킹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리프트 한 명만 소비자 전환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 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됐을 때 그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뉴스킹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혹시나 오늘 강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도 갖고 가실 수 있길 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